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6월 25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학교 다닐 때는 6.25 기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벌써 한국전쟁 일어난 지가 75년 전이다, 그죠? 참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웜의 신박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6.25 전쟁으로 인해서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부산으로 피난 오시는 바람에 부산에서 정착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 할아버지 그 여동생 두 분은 못 내려오셨댔잖아요. 개성에 계셨는데. 그래서 그때 할아버지의 선택이 없었더라면 어떡할 뻔했나. 네.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님 말씀처럼 참 운이 많이 작용한다라는 걸 늘 느끼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도 보면 운칠기삼, 운구일기 아니면 운구일복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참 내 자신의 노력도 하긴 해야 되지만 참 운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웜의 소통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하루 종일 오는 제주공항에서 방송 들으니 하루의 피로가 확 풀리네요. 제주에 비가 많이 왔나 봅니다. 건강 최슬리 팀의 핵심입니다 하셨고요.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이 영향을 많이 안 주며 잘 정리되길 소망합니다 하셨습니다. KB증권 목표형 랩은 29일부터 모집한다고 합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라고 또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명쾌하고 담백한 답을 들으면 속이 시원해져서 스트레스가 다 풀립니다. 그래서 바쁜 일정 가운데 또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답니다. KB 일정 듣고 바로 다시 시작하려고 다음 주 월요일 문을 두드리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한번 하고 보니 더욱 기대가 되고 기다려줍니다. 바로 새로운 일정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국민들에게 예쁨 받는 전무님 오래오래 사세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 작년에 왜 안 사지 하셨던 것처럼 저는 올해 왜 안 팔지 했었는데요. 돌아보니 삼전한익이 우주에서 제일 좋은 주식인데 많이 올랐다고 판다음에 많이 오른 전자닉스 팔 텐데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작년에 안 산 것은 잘못했지만 올해 안 판 것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 삼전이 우주에서 돈 제일 잘 버는 기업이 되면 이번 리밸런싱이 아실 수도 어찌됐건 연금 수익이 많이 나서 보험료도 깎아주고 보장도 더 해주면 좋겠습니다. 연금이 그죠? 그 목표로 했던 전략적 자산비 배분에서 국내 주식 비중이 뭐 16.8%였으면 13% 12%까지 떨어졌을 때 아니 왜 안 사지 했었는데 그죠? 이번에는 안 팔고 계속 끌고 온 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너무 잘한 거였습니다. 조정 없이 가는 장은 뭔가 불안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는데 한 번씩 스콜성 조정 오면 기다리던 매를 맞은 것 같아 후련해집니다. 요 조정이 언제까지 일지 모르겠지만 적당하게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면서 요 변동성 잘 견뎌 보겠습니다. 오늘 일부 지수랑 방산, 유통 섹터 등 매수하였습니다. 전무님 저 고민하다 계좌 밀었어요. 이번 수익 난 거 다 뱉었어요. 참나 그간의 노력이 다 녹았어요. 역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손실 확정하고 백화점 정리하니 마음이 허합니다. 고기도 맛없어요. 랩으로 시작하고 조금 남는 걸로 공부합니다. 진작 갔음 원금이라도 보전했을 것을. 뼈가 녹네요. 아고 고생한 내 뼈들이 불쌍해요. 나름 열심이었는데요. 안전하게 채슬리 랩으로 시작해 보렵니다. 망설인 시간만큼 손실을 봤네요. 종목이 꽉 차 있어서
랩도 미루다 이번 폭락에 제대로 딱이 맞고 전문의께 가서 치료 좀 받으려고요. 금융치료 시작합니다. 주치를 가까이 두고 애효. 저 오늘 술 한잔 한번 기울이고 털게요 하셨습니다. 저 엄마 프로젝트 님이셨는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실력이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좀 큰 돈 버신 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 반지하에서 살았다. 반지하까지 갔었고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뭐 마포대교 한 2번은 갔다 왔다. 부터해서 그 뼈아픈 경험 때문에 지금 주식으로 크게 성공한 분들 전부 다 보면 뼈아픈 경험이 있었거든요. 뼈아픈 경험 없이 처음 시작했는데 와, 저 잘 많이 벌었어요. 그게 비기너스 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초심자의 행운. 이 비기너스 럭이 뭐 도박판도 그렇고 어디서나 비슷합니다. 처음에 딱 시작했는데 잘 되면 이 겁이 없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크게 투자를 했을 때 한 방에 큰 손실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에 버는 것보다 지금처럼 뼈가 녹네요 하고 고생한 내 뼈들이 불쌍해요. 이런 경험을 하신 게 저는 훨씬 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뭐 일식집 한번 투자했다가 강북 아파트 한 채 날리고 옵션도 처음에 내가 옵션 실전 매매를 안 해보고 고객 자산 관리를 하는 게 맞나 해서 그때 당시에 이 옵션을 매매하려면 초기 증거금이라고 그게 초기 증거금이 5천만 원인가 필요해가지고 그게 25년 전에 5천이었거든요. 강남 아파트 평당 1,000만 원 할 때입니다. 평당 1,000만 원 할 때. 지금 평당이 뭐 2억 하니까 그 평당 1,000만 원 할 때 5천 놓고 시작해가지고 3개월 만에 그게 한 300만 원 남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뼈아픈 경험을 해서 그 이후로 나중에 뭐 선물로 그거 뭐 10배 이상 되는 복수를 하긴 했었지만 처음에 오히려 그렇게 이 뼈를 깎는 내 뼈가 녹는 듯한 그런 손실을 기록을 하신 게 오히려 저는 그게 나중에 큰 교훈이 되어서 큰 수익을 만드시는 발판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비교하는 마음과 조급한 마음이 들지만 한 발 떨어져서 일봉을 보지 않고 주봉 월봉을 보면 이쁘게 조정받았구나 싶은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포에 짓눌리지 않게 안간 힘을 쓰면서 1년 후를 보고 차분히 조금씩 9월까지 나눠서 산다는 생각으로 매수 버튼 누르고 있습니다. 아자잣 하셨습니다. 항해를 하는 주식시장의 바다에 채슬리를 등대 불 삼아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틀 조정장에 현금 활용도 하고 계좌 리밸런싱도 했습니다. 우리 넥스트 60 도전 여행님도 대단하십니다. 요즘 변동성이 큰 시장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스포츠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월드컵을 하기 때문일까요? 경기 때 멘탈을 잘 관리해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로 이끌어내는 것이 운동선수들의 숙명인 것처럼 투자도 심리를 컨트롤하는 절제 능력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성공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웜의 심박을 들으며 멘탈 관리 들어갑니다. 하셨습니다. 대댓글에 그래서 채슬리에 운동하신 분들이 계시는 걸까요? 그런가 봐요. 맨 처음에는 삼국지 이야기 들으며 전쟁이다 싶었는데 요즘은 스포츠가 자꾸 생각나네요. 운동은 전력적으로도 좋고 멘탈 관리에도 좋은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멘탈도 체력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 유명한 이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운드, 굿 바디, 굿 마인드, 이런 뜻이죠. 이 몸이 아프면 세상사 모든 게 다 막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이 발톱이 예전에 엄지발가락 쪽에 발톱이 빠졌던가? 그것 때문에 걷는 게 불편하니까 그렇게 세상에 편안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몸을 일단은 건강하게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매니저별 제시된 MP 종합해서 회사 MP 만들고 거기서 종목 선정해서 운용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경우 국장 1인 맡길 경우에 매니저 분별로 운용 포트의 종목 선정 및 종목 구성 비율이 다른 건지요? 아니면 매니저 분들 모두 공통된 포트로 운용하시는 건지요? 평소 궁금하던 부분이었다고 하십니다. 네, 그 매니저가 여러 명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랩 운용 매니저 있고 그 다음에 1인 운용 매니저, 그렇게 이름도 국내 1인 매니저 그리고 미국 운용 매니저, 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임은 똑같이 운용이 됩니다. 드디어 저번 주 금요일 최설리 방문해서 1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1임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현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본인이 가진 철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금융강국이라는 전무님의 철학을 실천하시는 걸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유튜브로 양질의 교육을 무료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위에서 동료나 후배에게 많은 지원을 받으시기보다는 그것을 왜 하냐고 오히려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무님께서 이렇게 뿌리신 씨앗이 저 같은 사람을 조금씩 성장시키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뭐 가끔씩 악플도 있기는 하지만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뭐 그 사람의 자라온 환경이 또 다를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악플들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최슬리 저희 모닝브리프라든지 별주부전이라든지 이 워메신박이 투자를 하시는데 중심이 되고 또 멘탈 관리하는데 그래도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친구들이 슬슬 은퇴와 연금을 논하는 것을 보고 59세에 남편과 함께 개인연금 저축을 가입해서 셀프 매니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이 좋아서 나름 스스로 대견해 하고 있는데 저는 압니다. 내 실력이 아니라 시장이 좋아서 수익이 난 것을요. 남편 1임 계좌를 보니 언젠가부터 현금이 많길래 최설리 흉내를 내보았습니다. 칭찬받으니 친구 숙제 덕분인 것 같아 부끄럽네 하셨습니다. 투알님 1임하러 가려고 50% 이상 현금 챙겨놓은 거 어제 오늘 기존 보유주가 너무 빠져서 눈물을 머금고 거의 다 매수했어요. 기존 보유주가 너무 빠져서 다시 좀 올라오면 정리해서 찾아뵐게요. 잘하셨습니다. 보니까 최근에 코스닥도 그렇고 소형주들 코스피 소형주도 그렇고 이건 좀 너무 심한데 하는 수준까지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반등이 막 들어오는데 지금은 그 회사만 괜찮은 회사면 많이 빠진 거 뭐 물타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테슬리 랩을 만나고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신한증권의 목표형 랩 이번 주에 모집하고 다음 주 운영하는데 장이 많이 흔들려서 이번에 가입해야 되는지 걱정되었어요. 저희도 걱정합니다. 저희도 근데 작년에도 걱정이었고 재작년에도 걱정이었고 올 초에도 걱정이고 왜냐하면 고객 자금을 운영하면서 시장이라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어려운데 아침마다 모닝브리프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전일 발표됐던 미국 시장, 미국 기업들 또 분석해보고 주말에 별주보전도 하고 이렇게 총체적으로 해서 맞고 틀리고 반복이 되겠지만 결국은 맞고 틀리고 하면서 계속 우상향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상향 하면서 연평균 15%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을 저희한테 맡기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더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자, 이번 주 금토 진행되는 중앙재테크 트렌드 페어에 사전 등록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전문인 강의 기대됩니다. 그나저나 토요일이면 별주 분전도 있는데 무리하지 마시고 중앙재테크 갔다가 이 시간이 원래 4시로 돼 있었는데 제가 요청을 했어요. 별주 분전 라이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오히려 2시로 좀 당겨달라고. 그래서 2시에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는 할머니 인베스터셨고 지금 이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투자하는 할머니 투알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분이 예전에 삼양식품 2주 샀다고 글 남겼던 애청자입니다. 네, 기억납니다. 오늘 오후 4시쯤 더 현대로 가는 길에 횡단보도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지나가시는 전무님을 우연히 보고 깜짝 놀라 모처럼 글 남깁니다. 저는 지방에 살고 여의도도 15년 만에 온 터라 이런 우연이 있나 싶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 그냥 지나쳤습니다. 언젠가 이런 우연이 인연이 될 수 있도록 투자 열심히 해서 방문하는 날을 목표로 삼아 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아니 지방에 사시는데 여의도 15년 만에 오셨는데 4시 반에 여의도 백화점에서 자금이 한 2조 한 2조 운용하고 계시는 개인분의 그 법인 대표랑 부회장님이랑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시 반에 우리 이성준 대표랑 같이 가는데 제 안경이 이게 변색 안경이에요. 나가면 까맣게 변하는 변색 안경이라서 아마 우리 이성준 대표랑 걸어가는 모습을 보신 것 같은데 그럴 때도 얘기를 해주세요. 인사하셔도 됩니다. 지나가시면서 저 최밀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하이디님. 그러면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싸게 살기에 호재 쌓였는데 3년 전 주가로 돌아간 종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뭔가 해서 봤더니 바이오 기업 얘기네요. 보니까 2026년 하반기 증시 전망에서 바이오 얼굴이 나오는데 엄민영 제약 바이오 애널리스트 얘기입니다. 작년 재작년 계속 베스트 제약 바이오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죠.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약 3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코스닥 150 헬스케어 지수도 고점 대비 37.5% 하락했지만 그래요? 코스닥 150 헬스케어 지수가 기업들은 충분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바이오주가 상승할 수 있는 8가지 트리거가 대기 중인 만큼 지금이 가장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150 헬스케어 지수는 지난 4, 5년 중 가장 깊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기업들의 펀더멘탈 악재가 아닌 수급 기현상에 따른 과도한 낙폭이라고 설명했고요. 그는 업종 전체로는 호재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로의 수급 이동과 함께 유가증권 시장 하락이 있을 때 코스닥 시장이 함께 빠지는 현상이 나와서 벌어진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올릭스는 로레알로부터 보통주 지분 투자를 유치하는 등 1,100억 원 규모 자금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덧붙였고요. 엄연고는 하반기에 바이오주의 상승은 이끌 8가지 트리거가 대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주요 기업의 임상 결과 공개 및 추가 기술 이전 공개를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알테오젠의 할로자임 특허 분쟁 종결 및 추가 계약 기대가 있고 두 번째는 한올바이오 파마의 세계 최초 난치성 류마티스 관절염 임상 성공에 따른 추가 계약 기대가 있고 세 번째는 D&D 파마텍의 화이자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결과 발표도 있고요.
보르노이의 폐암 치료제 VRN11 임상 결과 발표도 있고 펩트론과 일라일릴리 간의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본계약 체결 여부도 기대할 수가 있고 올릭스가 릴리에 판매한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치료제 임상 진입 및 추가 기술 이전도 있고요. ABL 바이오의 트리플 B 셔틀 플랫폼 관련 추가 기술 이전 있고 리가켄 바이오의 ADC 항암제인 LCB84의 임상 일상 결과 공식 발표 등이라고 합니다. 여기 뭐 회사 이름이 다 나오니까 지금 읽어보면서 이런 회사들 그냥 조금씩 그냥 보초병 세워놔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바이오 기업의 성과와 함께 국민성장펀드 자금의 본격적인 유입에 힘입어서 하반기 바이오주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 주도의 국민성장펀드 등 바이오 백신 분야에 4.1조 원의 자금이 본격 배정되고 7조 5천억 원 규모의 초저리 대출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 총 11조 6천억 원의 유동성이 코스닥 바이오 섹터로 유입될 것이라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낸 기업과 임상 결과를 낸 기업 위주로 투자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낸 기업이나 실질적으로 성과를 낸 임상 결과 너무 그냥 말도 안 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의 가시성이 보이는 기업에 대한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한다는 얘기이고요. 엄연고는 섹터 내 최선호주로 알테오젠을 꼽았습니다. 그는 알테오젠은 올해 상반기 GSK 바이오젠과 연속 계약을 체결하며 한 분기에 두 번의 기술 이전 공시를 낸 최초 기업이 됐고요. 최근 할로자임과 특허 분쟁에서 무효 승소를 거두면서 불확실성도 해소했다고 하네요. 엄연고는 한올바이오 파마, 올릭스,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 등도 선호주로 꼽았는데 그는 특히 올릭스에 대해서 로레알과 화장품 상업화에 돌입할 경우에는 올릭스는 R&D 비용을 별도로 조달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임상 비용을 댈 수 있는 회사가 된다며 알테오젠 다음으로 올릭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외에도 알지노믹스, 에임드 바이오, 한미약품, GI 이노베이션, G2G 바이오, 큐리언트, 앱클론, D&D 파마텍 등을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고 D&D 파마텍이 개발 중인 이 메쉬 치료제는 글로벌 빅파마 베링거 인겔하임이 임상 이상에서 실패했던 섬유화 개선을 포함해서 세 가지 지표에서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면서 대규모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도대체 바이오는 왜 이러냐 그 댓글에 제가 이런 엄민용 연구원의 발표 작년에도 제가 한번 제 강의 뒤에 엄민용 연구원 강의가 있어서 앉아서 들어봤더니 이 바이오도 저는 좀 이 편견, 선입견이 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바이오는 약간 부정적으로 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와 우리나라 바이오가 많이 바뀌었구나. 실제로 라이센싱 아웃을 한 그런 계약 규모가 한 17조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그냥 내러티브 스토리만 있었던 시절하고 지금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나서 얼마 전에 한번 기다려 바이오, 참아 바이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벌크선을 키운 HMM 영업이익률 글로벌 선사 3위라고 되어 있거든요. HMM이 글로벌 주요 선사 중에서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컨테이너선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서 벌크 사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한 전략이 통했다고 하는데 글로벌 해운업체의 수익성이 대부분 악화하는 상황에서 HMM이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HMM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은 9.9%로 중국 이 코스코 14%, 대만 에버그린 10.3%에 이어서 3위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1분기 영업이익률 4위에서 한 계단 높아진 겁니다. 독일 하파그로이드는 지난 1분기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3.2%를 기록했고 덴마크 머스크 마이너스 2.3% 등도 적자를 냈는데 다른 주요 선사도 1%대 영업이익률에 그쳤습니다. 유류비 인상 등이 해운업계를 덮쳤다는 분석입니다. 자, 이렇게 표가 나옵니다. 코스코가 14.0, 에버그린이 10.3 영업이익률, HMM도 9.9면 뭐 상당히 높다, 그죠? 그 다음에 CMA, 양밍, 원, 머스크 MUSK 해가지고 큰 배, 그죠? 자주 보던 해운사인데 영업이익률이 되게 안 좋네요. 자, HMM도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했지만 벌크 사업 확대 전략으로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컨테이너선은 시황 변동에 민감하지만 벌크 사업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해서 불황기에 실적 방어 역할을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HMM이 전체 영업이익에서 벌크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4년에는 3.8%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9.8%로 높아진 데 이어서 올해 1분기에는 30.8%라고요? 거의 10배 벌크 부문의 비중이 10배 커졌다고요. 벌크 사업이 HMM 수익성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자, HMM의 벌크 선대 규모는 지난해 3월 말에는 44척에서 올해 5월 말에 61척으로 38.6% 증가했고요. 1년여 만에 17척을 확보했고요. 새로 도입한 선박은 이 건화물선 7척, 다목적선 4척, 가스선이 2척, 그리고 자동차 운반선 4척 등 다양하다고 합니다. 이날 1조 6,641억 원을 투자해서 벌크선 8척과 가스선 2척 등 총 10척을 새로 발주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고요. 해운업계 관계자는 2024년만 하더라도 HMM의 벌크 선대는 유조선 탱크와 건화물선 드라이 벌크 위주였다고 합니다. 특정 화물 시황에 좌우되던 구조에서 벗어나서 수익 기반을 넓힌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원유 운반선인 이 VLCC 선제 확보에 나섰는데 HMM은 중동 정세가 악화하기 전인 지난해에 2척, 올해 초에 4척의 VLCC를 신조와 리세일 방식으로 확보를 했고요.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VLCC 리세일 가격은 지난해 말에 1억 5천만 달러에서 올해 4월에는 1억 7,500만 달러로 약 17% 상승했네요. HMM은 지난해부터 체질 개선 작업에 나서며 단기 계약 비중을 10% 미만으로 줄이고 글로벌 대형 화주와의 장기 계약을 늘렸다고 합니다. HMM은 지난해 5월과 9월 브라질 광산업체 발레와 총 1조 660억 원 규모의 10년 장기 운송 계약 2건을 맺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기사입니다. 한국에 온 외국인 벌써 1,000만, 카드도 8조 긁었다. 올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섰고요. 상반기가 끝나기 전에 방한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을 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문체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누적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1,000만 명을 돌파했고요. 지난해 1,000만 명을 넘어선 시점이 7월 중순인 것과 비교하면 약 한 달 앞당겨졌고요. 올 들어서 지난달 말까지 누적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늘어난 872만 명이었는데 이달 들어서만 130만 명가량이 추가로 또 유입됐다고 합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일본 관광객이 여전히 국내 관광시장의 양대 축 역할을 하고 있고, 올 들어 지난달까지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256만 명을 넘어서 방한객 1위를 차지했고요. 일본인 관광객은 160만 명을 돌파해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 260만, 일본 관광객 160만,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같은 기간 대만인 관광객은 92만 명. 그리고 전년보다 33% 늘어서 증가폭이 가장 컸고요. 미주와 유럽에서도 이 기간 각각 80만 명, 60만 명 이상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방한 외국인의 소비 규모도 사상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외국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달 2조 원을 넘어섰고요. 월간 기존 카드 사용액이 2조 원을 돌파한 것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처음입니다. 올해 1월에서 5월 누적 카드 소비액은 한 8조 정도 되네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47% 늘었고요. 이 기간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의 외국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110%, 137% 급증했습니다. 더 현대 서울도 같은 기간 외국인 매출이 129%나 늘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향해서 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건 아닙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 올해 2배 커질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AI 인프라 투자 열풍으로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 당장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이 전년 대비해서 2배 가까이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고, 이 HBM을 중심으로 AI 메모리 수요가 폭증하면서인데요. 메모리 회사들은 생산 능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 기구인 WSTS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1조 5,100억 달러, 약 2,300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요. 2,300조.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게 800조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38이 24, 거의 3배 증가했습니다. 작년에는 한 8천억 달러, 한 1,200조였었는데 작년보다는 한 90% 증가한 규모입니다. 시장 성장의 핵심은 메모리 반도체이고요. 올해 메모리 시장 규모를 전년 대비해서 약 250% 증가한 8천억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200조 시장입니다. 전체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셈입니다. 메모리만 1,200조입니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적 빅테크의 AI 투자 확대에 힘입어서 성장하고 있는데, 챗GPT 같은 생성형 서비스를 넘어서 에이전트, 피지컬 AI까지 AI 모델이 고도화하며 이 데이터 센터용 GPU 수요가 늘고 있고요. GPU 옆에 장착되는 HBM 수요도 덩달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세계 디램 시장 매출 중에서 약 90%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3개 회사가 과점해서 공급 병목 현상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있고요. 또 HBM은 물론 스마트폰, PC 같은 IT 기기에 들어가는 디램 물량 부족으로 번지면서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회사들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설비 증설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최태원 회장은 지난달 대만 컴퓨텍스 전시회 현장에서 반도체 웨이퍼 공급 부족 현상이 2030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면서 5년 안에 웨이퍼 생산 능력을 2배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AI 성장세가 둔화되는 시점이 오면 메모리 업체들이 공급 과잉에 직면해서 급격한 실적 악화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가 됐습니다. 테일러 회장, 한국 피지컬 AI 이끌 핵심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누구시죠?
일단 지금 이 사진은요. 우주 제조업 시대가 열린다. 미국 나사 등과 AI 기반 우주 팹 스타랩을 건설 중인 이 보이저 테크놀로지의 딜런 테일러 회장이 24일 스트롱 코리아 포럼 2026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장면이네요. 보니까. 자, 한국은 피지컬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국가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처럼 한다면 피지컬 AI 시대도 선도할 수 있습니다. 딜런 테일러 보이저 테크놀로지 회장은 피지컬 AI 시대를 맞아서 초인류 기술을 가진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했고요. 올해 포럼 주제인 피지컬 AI에 대해서 AI가 데이터 센터 밖으로 나와서 휴머노이드, 재난 로봇, 극초음속 비행체, 미사일 방어 체계 등 현실의 첨단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정의했고요. 피지컬 AI가 뭐냐? 그러면서 고온, 고전화, 고주파 등 이 극한 환경에서 구동해야 하는 피지컬 AI 분야가 커질수록 전에 없던 반도체와 신소재가 필요해진다며 이런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은 중력이 없는 우주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상에서 반도체 결정을 만들면 균일하게 뭉쳐야 할 물질들이 중력 때문에 분리돼서 결함이 생기지만 우주의 미세 중력 환경에서는 실리콘 카바이드와 갈륨 계열의 차세대 소재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고요. 보이저는 이런 수요를 예상하고 나사 그리고 팔란티어, 에어버스, 미쓰비시 등과 함께 2029년 발사를 목표로 AI 기반 우주 정거장이자 페브러스 1 스타랩을 건설하고 있답니다. 테일러 회장은 우주가 전력난도 해소해 줄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는 아르테미스 2호에서 보듯 미국이 다시 달로 향하는 것은 태양열, 원자력 등 전력을 영구적으로 구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머지않아 이를 활용한 우주 제조업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네요. 그러면서 테일러 회장은 이 모든 스토리의 중심에 있는 나라가 반도체 설계, 제조, 소재, 통신, 디스플레이 등 우주 제조 관련 분야에서 초인류인 한국이라고. 한국이 이 모든 스토리의 중심에 있는 나라라고. 그러면서 중국이 이미 미세 중력을 전략 차원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을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테일러 보이저 회장님이신가 보네요. 우주 경제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영상 자막 스크립트에는 Space is just the beginning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Space is just the beginning. 이제 시작이다. 피지컬 AI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반도체와 소재를 우주에서 제조해야 하고 이를 둘러싼 미중 경쟁 속에서 한미가 협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현장을 찾은 국내 주요 인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였는데 우주 반도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피지컬 AI에는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혹독한 환경에서 밀리초 단위 속도로 감지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새로운 하드웨어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고요. 재난, 전투 등 극한의 환경에서 구현되는 피지컬 AI 반도체 성능을 높이려면 고도로 발달된 소재가 필요하지만 중력을 피하기 힘든 지상에서는 미세한 결함이 이미 소재에 고착되며 성능 저하를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어 우주 제조에 대해서 단순 구호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축적된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면서 과거 25년간 우주 정거장에서 수행한 반도체 결정 성장 실험의 86%에서 크기, 균일도, 순도, 성능 등 핵심 지표가 개선됐다고 하고요. 그는 이 같은 공감대로 현재 건설하는 스타랩의 예정 물량은 생산 능력의 140%가량으로 두 번째 팹을 계획 중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우주 제조를 우주 제조를 서둘러야 하는 국제 정치적 이유는
중국과의 경쟁인데 그는 중국은 자체 텐궁 우주정거장에서 3년간 프로젝트를 펼쳐서 미세 중력 환경을 전략 자산화했고요. 이를 통해서 세계 최초로 산업용 나이오비움, 실리콘 합금 등을 제조해서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테일러 회장은 한미동맹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역사를 했고요. 반도체 통신 디스플레이 강국인 한국과 우주항공 분야 최강자인 미국이 힘을 합치는 게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는 이 두 영역은 분리할 수 없고 분리해서도 안 된다면서 한국과 미국이 피지컬 AI 시대에 밀착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어제 12% 급락, 오늘은 또 9.8% 급등. 삼성전자에는 무슨 일이 있나? 오늘은 또 지금은 얼마 되고 있나요? 보니까 삼성전자 퍼센트 일봉 보면 그저께 급락, 어제 급반등, 오늘도 5% 상승. 네, 이런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차트 모양은. 이거는 내 외국인 동향 볼까요? 네, 외국인은 요 6월 18일 하루 빼고는 네, 계속 매도가 나왔었습니다.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시가총액 1위 타이틀을 내준 지 이틀 만에 왕좌를 탈환했는데 9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에 기대가 커진 영향입니다.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삼성그룹주도 일제히 강세를 보이며 코스피 지수 반등을 이끌었고요. 어제 24일 전자는 9.84% 오르면서 34만 500원에 마감하면서 전날 하락폭 12.31%의 하락을 상당 부분 회복했고요. 전날 12.47% 폭락한 하이닉스는 이날 한 1% 소폭 상승하는데 이날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시총은 1990조, 하이닉스는 1838조 이렇게 되면서 전자가 하이닉스 시총을 추월했고요. 이날 5.44%까지 상승한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전자 시총은 2161조 9640억 원에 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에 1990조와 1838조 해서 60조는 조금 넘게 차이 난다, 그죠? SK 스퀘어가 237조, 전자우는 171조입니다. 자, 전자주가가 상승한 것은 대규모 자사주 매입 전망 때문이고요. 업계에 따르면 전자는 3년간 89조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과거 10년간 진행한 자사주 매입 총액의 3배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달 노조와 합의한 특별 경영성과급 지급과 지난해 도입한 성과연동 주식보상 PSU에 따른 후속 조치이고요. 현재 사측이 보유한 보상용 자사주는 약 8천만 주로 나머지 필요 물량을 시장에서 추가로 매입해야 합니다. 삼성 계열사도 상승세로 마감하며 코스피 지수 반등에 힘을 보탰는데 전자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과 생명은 5.8%, 1.8%, 88% 올랐고요.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전시회에 참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어제는 8.8% 급등했습니다. 대형주의 선전에 힘입어서 코스피 지수도 하루 만에 8,400선을 회복했고요. 전날 9,000에서 8,200선까지 수직 낙하했지만 이날 등락을 반복한 것 끝에 3.26% 오른 8,471에 마감을 했다. 시장이 7월, 8월, 9월 일단 7월 29일 FMC 회의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어제 같은 경우에 유가가 70불 깨졌잖아요. 근데 유가가 만약에 80불, 90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으면 그러면 물가가 계속 고공행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로 인해서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금리를 두세 번 올릴 수도 있다. 이 두려움에 그러면서 시장이 조정을 확 받았었는데 유가가 그나마 많이 떨어져서 하반기 물가를 자극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단지 7월에 발표되는 물가가 7월에 발표되는 건 6월 거 발표되거든요. 월터급 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고용도 좋게 나오고 물가도 안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7월 29일 날 FOMC 회의에서 케빈 월시 의장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레버리지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좀 두려움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수급이 약간은 공격 앞으로 할 때랑은 조금 다르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도 많이 빠지고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더울 때 주식은 찬바람 불 때 사서 더울 때 더워지면 팔고 그게 바로 할로윈 전략인데 지금 더운 여름에 너무 주식에 몰입하지 마시고 더울 때는 현금 비중 좀 마련해 놓고요. 와 이거는 그냥 끌고 가면 먹을 것 같은데 그런 주식들은 계좌 좀 덮어 놓으시고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는 쉬는 것도 투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오죽하면 제가 물망초 꿈꾸는 님이 오시는가 그 노래까지 부르면서 한 달 됐죠, 그죠? 한 달 좀 넘은 것 같은데 쉬는 것도 투자다. 비중을 조금 줄여놓고 현금을 좀 늘려놓고 좀 쉬엄쉬엄 그래야 이 더운 여름날에 건강도 지키고 내 계좌도 지키고 내 마음도 내 마음의 행복도 지키는 그런 행복한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워맨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